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식탁에는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나 된장이 들어간 국과 찌개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무심코 먹었다가 내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석으로 인한 막힘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신장 기능을 망가지게 합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건강은 항상 신뢰성 높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이나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두부는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한 좋은 단백질 섭취원 중 하나인데요.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두부 또한 이 음식과 같이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두부를 응고시키기 위해 넣는 두부 간수를 바닷물로 만들어 중금속 등 안전 문제가 크게 화두되었는데요. 현재는 식품위생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용 두부 제품들은 중금속을 모두 제거해 안전하게 판매되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수산이라는 성분은 석회동굴에 생기는 석회암을 만드는 성분 중 하나로 채소나 동물들에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수산화 칼슘과 옥살산 칼슘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두 성분이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수산 칼슘이 되어 장기간 체내에 쌓일 경우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게 되면 결석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각 단독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산에 녹는 점 자체가 100도씨라서 시금치를 먹을 땐 꼭 데쳐서 드셔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온도로 데쳐서 먹는다고 해도 수산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참깨를 넣어서 먹으면 추가적으로 수산 함유량을 낮출 수 있으며 칼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과 김은 두부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두부의 주 원료인 사포닌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 시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서 두부를 먹을 때 해조류를 함께 먹는다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춰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상선 건강 및 소화 흡수를 높일 수 있어서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결석이 생기면 통증과 고통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신장, 유광, 방광 등을 막히게 해서 혈뇨, 빈뇨, 구토, 발한 등이 나타나는데요. 결석은 비뇨기 대표 만성질환으로 발병 시 재발 가능성도 높아 특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두부와 시금치 말고도 추가적으로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 조합을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우유에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지방, 미네랄 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요리에 중요한 재료로 쓰이기도 하며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보급이 될 정도인데요. 이렇게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우유 또한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마차입니다. 더운 여름 카페에 가면 우유에 생마를 갈아서 만드는 마차는 시원하면서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우유와 생마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같이 먹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마의 껍질에는 수산염 성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껍질을 제거할 경우 대부분 사라지지만 수산염과 칼슘이 만나면 결정체를 형성하고 체내에 쌓여서 근육통, 신장염, 요로결석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칼슘 저지방 우유와 생마의 조합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위장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위산과 섞이지 않는 음식물이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생무고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유 속에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유식도 과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억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역류 증세가 있는 경우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드시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지방 우유와 먹을 경우에는 고구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는데 다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설탕입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우유를 먹기 싫을 때 어머님께서 설탕을 넣어 달달하게 우유를 먹이곤 하셨는데요. 하지만 우유 속의 유당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는데 설탕과 같이 먹을 경우 이런 우유의 장점이 사라지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맛을 더 부드럽게 해주어 설탕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혈당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는데요.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멸치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을 요리할 때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여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앞에 소개드린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 조합들을 피해야 하는 것 외에도 이런 생활 습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서 결석 형성이 예방되고 만들어진 결석 또한 소변으로 빠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하루 8잔 이상 성인 평균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고 충분한 양의 소변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양의 소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짙은 색깔의 소변은 농축된 소변으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았음을 우리 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잠들기 전 소변의 색깔이 무색에 가깝도록 나오는지를 확인하세요. 둘째, 구연산 함유 음식 섭취. 구연산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변의 구연산 농도가 낮은 경우에 결석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구연산은 레몬과 오렌지 등 신맛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레모네이드, 레몬주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체내 구연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 성분이 결석 생성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결석을 가진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신장 결석을 앓은 적이 있다면 음식들을 잘 고려하고 공부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염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을 증가시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염분 섭취량을 줄이는 싱거운 식사가 중요하며 육류는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구연산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과도한 육류 섭취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약물을 이용할 경우 전문의를 통한 신장 결석 분석으로 성분을 파악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결석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빠르게 달리는 빠른 건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